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국일보에서 일본식 장기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라라는 뉴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한국 경제는요, 지금 현재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상 일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면 맞고요. 이제 2025년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10년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우리가 과연 잘 견디고 10년으로 끝낼지 아니면 잘 못해서 20년, 30년으로 넘어갈지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고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 합치면 6,000조가 넘는 상황에 이 생산 가능 노동 인구는 매년 50만 명씩 줄어들고 그리고 출산은 0.6명대로 대개 출산율도 낮고 결혼하지 않고 언둔형 외톨이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86들을 대거 이제 내보내려 하죠. 월급을 많이 받는 50대들을 대거 이제 회사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50대들이 나간 그 자리에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을 채워 넣죠. 저임금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들 혹은 이제 기업 쪽에 이제 친한 기업 쪽에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대한민국의 해고가 되게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고도 자유로워야 되고 고용도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 고용은 저임금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일자리만 고용을 왕창 하겠다라는 게 그네들의 속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대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에 괜찮은 일자리조차도 안 가려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괜찮은 자리는요. 5년이고 10년이고 어느 정도 근속연수가 되어야 그래야 급여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괜찮은데 당장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갈 때쯤 돼서 보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초임 임금이 실수령액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고 이러면 아예 그냥 대기업조차도 안 가는 이제 그런 일들로 나중에는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굳이 좀 더 좋은 기업,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받는 것도 이거밖에 안 받는데 뭐 돈 받는 만큼만 일하지 이런 좀 의욕이 떨어지고 회사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일하고 대충 일하고 월급만 받아가면 되고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기업들, 재벌가, 족벌가, 가진 자들이, 기득권들이 이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뜯어먹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이 일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냥 무책임한 인간들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잘했냐, 누가 먼저 잘못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그래 하고요. 일본에는 무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파견직이 엄청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의 기술직이든 아니면 정말로 이 안전 관련해서 되게 중시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조차도 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생기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놓고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가진 자들, 부자들, 초양화돼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완전 하층민 아니면 완전 상류층 이 양화가 더욱 극심해졌죠. 그러면서 일본은 가진 자들이 살기 되게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이 노력을 강요하죠.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서서히 이제 단카이 세대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돈이 많아지고 청년들에게 상속받는 이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경제가 좀 활발해져 가는 것 같죠. 임금도 이제 올려주고. 근데 이제 한국은요. 반대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임금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질 좋은 일자리가 이제 기대하기도 어려운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뭐 혁신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엄청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대기업 위주의 그리고 가진 자들 위주의 이제 경제 정책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가계부채가 정부 부채가 기업 부채가 2조씩 넘어서 전체 합쳐서 6천조가 훨씬 넘어가는데 다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헤쳐먹는 놈들 최대한 헤쳐먹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돈을 가져가는 연놈들을 좀 최소로 좀 줄이게끔 감시도 해야 되고, 부정비리나 아니면 뭐 정관예우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극단적으로만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한국 경제가 더 폭망할 수밖에 없고 제조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돼서 소비가 줄어든다, 생산 가능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되게 삶이 어렵다. 결국 개개인들은요, 몰락하거나 아니면 생존해서 버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건 이제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각자 이렇게 받는 충격이나 이 감내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겠죠. 결국 이제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이제 상황을 맞게 될지는 뻔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각자 자기의 이 경제 영역들이 최대한 그 안에서 부정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은 최대한 걷어내고 좀 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마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도 되고 다른 놈들은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심해지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혐오하고 멀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그런 되게 이기적인 마음들이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몰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혁신,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안에 있는 연놈들 중에서 일하지 않는 놈들은 최대한 다음번에 안 뽑아주고 퇴출시켜야 되는 거고,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올려야 되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재벌가 족벌가 놈들이 똑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세워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 딸이든 헛짓거리하는 놈 있으면 쫓아내야죠. 그리고 제대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서로 이제 의견도 모아서 좀 더 가정을 위해서 혹은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놈의 나라가 좀 더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합니다. 청춘들은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나만 챙기고 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사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대비하고 불황을 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겁먹 부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실리적으로 살아가면서 좀 저축도 하고 자산도 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 중요하지만 가족과